안녕하세요. 여기는 96.3MHz 수원 FM입니다. 오늘도 문학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로 마음의 산책길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장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호가 되어줄 문장 한 줄 소개할까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결국 견뎌낸 모든 날들 덕분에 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은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문학 세계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고통은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깊은 통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과 각성을 끌어내는 여정, 그 길 위에서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인내를 동반한 시간에서 비롯된다고요. 헤세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방황, 시련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자기다운 삶, 진정한 자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위로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견뎌낸 날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계절은 지금 피어나는 중이니까요. 첫 곡,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곡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들려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The streets alone before, safe. I'm locked behind my door, strong in my belief. No joy or grief touches me. But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then I realize there's nothing left to prove. So darling,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곡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OST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산책하실 우광환 작가님의 소설 족장 세르맥의 일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광환 장편소설 족장 세르맥 상권 초원을 흔드는 바람. 세르맥은 검을 꺼내들고 나를 뽑았다. 변함없이 차가운 기운이 은빛 검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주인은 먼 타국에서 젊은 나이에 쓰러졌건만 검은 아직 그 기운을 잃지 않았다. 검이 문득 다른 이야기를 걸어왔다. 고향 성읍 광장의 거대한 침묵이 세르맥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에는 어머니 베키라도 메이도 오열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달쪽 사람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족을 위해 희생될 세르맥을 바라보았다. 세르맥은 어머니와 메이를 향해 눈길을 주지 못했다. 성읍을 끌려 나오던 순간 끝내 오열하던 메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어머니 베키라의 모습을 잠시 뒤돌아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벌써 아이가 태어났겠군. 다들 무사할까? 세르맥은 검을 다시 벽에 걸고 장의자에 길게 걸터 앉아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동토가 되어버린 달땅에서 아비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날 아이. 돌아올 기약도 없는 자기 사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나날을 보낼 메이. 달쪽의 몰락 속에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한숨 지을 어머니. 세르맥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려 주먹을 깨물었다. 지금까지 작가님의 작품 중 일부를 낭송해 드렸는데요. 잠시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미션의 대표 OST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미션의 OST는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오보에의 그 선율이 감동을 주네요. 이 힘이 정이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 명대사가 이 영화에 나왔었는데요. 오늘의 작가가 걸어온 삶과도 깊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길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 우광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좀 가까이 오세요, 선생님. 네. 네. 대하 장편 소설 족장 세르맥을 펴낸 작가 우광환님.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하셨죠? 네네. 네. 책은 뭐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죠. 제가 대충 작가님에게 이력을 한번 봤는데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시절 큰 결심을 하고 학업을 접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농 집안의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후 서울에서 구두 장인의 길을 걷게 되셨고 글쓰기와 독서를 놓지 않고 꾸준히 삶을 이어오셨고 그 자유롭고도 끈기 있는 시간의 끝에서 드디어 2018년 작가로서 첫 장편을 세상에 내놓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충 이렇게 이력을 보시니까 네. 정말 순탄하지는 않으셨구나, 평범하지는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제가 나름대로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네. 글을 쓰고 그런 생활이 순조롭게 잘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업을 중단한 것은 엄청난 큰 결심이었을 텐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어쨌든 저는 그 어떤 뭐랄까 좀 제도적인 학교가 문제였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뭡니까 제도 어떤 속에 그 속박 같은 거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학교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뭘까 좀 반항적인 어떤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굳이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독서를 좀 하게 되면서 네. 아, 이게 책 속에 세상이 다 있는데 네. 굳이 내가 학교에서 이런 그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다닐 필요도 없겠다. 뭐 이런 그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도를 벗어난다는 네네. 결심을 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것 같아요. 글쎄 네. 뭐 엄청난 것보다는 아무튼 제 생각이 네. 학교를 워낙 다니기 싫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게 일단 좀 많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책을 쓰시게 된 과정이 또 결심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쯤 돼서 나는 내 책을 쓰겠다라는 또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이제 한 20대 초반부터 네.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글을 한번 좀 써보겠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글이라는 건 시를 그때 시를 쓰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서 역시 나는 시 같은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아까 작품을 네. 잠깐 읽어드렸는데 그 작품의 그 음률적인 게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잠깐 읽으면서 그랬어요. 시적인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그런 꿈이 있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글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분명히 그 산문과 시는 다르거든요. 네, 이 그렇죠. 문학에서 산문과 시의 영역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소설 분야는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론 제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40이 넘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만 네. 그때의 어떤 그 소설이라는 어떤 한 분야를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제목이 족장 세르넥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쓰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전생을 보는 사이트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네. 아주 재밌는 건데 네. 그 전생을 보게 되는 사이트를 보면서 제 전생이 이제 궁금해서 재미로다가 한번 보았는데 옛날에 초원지대에서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 재미는 흥미로운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내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서사가 네.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천생 네, 그래서 소설가시군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형상화하기 시작을 해서 글을 이제 글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됐던 거죠. 전생의 족장이 현생에 오셔서 글을 쓰신 거네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족장 세르맥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좀 생소하게 됐듯이 네. 우리나라가 무대가 아니고 이 한반도가 무대가 아니고 이 무대가 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는 그 몽골 이제 북만주서부터 몽골 구원을 거쳐서 저 헝가리까지 대스텝 지역이 이어집니다. 대초원지대죠. 네네.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이제 이 우리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문명의 고속도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거의 1000년 전 정도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교류를 했었어요. 거기를 무대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생소한 이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글을 저도 뭐 습작을 좀 하곤 있지만 이제 저는 이게 그 필리핀을 소재로 해서 필리핀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좀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쓰다 보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자연 환경이 있는지 그거가 좀 기반이 돼서 글을 쓰는데 풍부한 배경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이 중앙아시아를 한번 쫙 훑으셨을까요? 직접 가봤냐고요? 네. 가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강활한 이 장편의 내용을? 요즘에는 이제 필요하면 거기에 그 지역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옛날 오래전 8000년 전서부터 예를 들어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많은 책을 통해서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뭐 역사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전체적인 걸 다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꾸며서 이걸 글로 표현을 해 주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감상평들을 들어보면은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둘째로 제가 이 글을 소설을 쓸 적에 그 편집을 할 적에 시나리오 형식으로 그 영화 대본 형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글을 그 장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서평을 한번 쭉 읽어봤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뭐 이제 일부겠지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라나 아니면 좀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 테니까 네.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떤 건지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상권 228쪽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예하가 찾고 있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세상의 고난을 알고 이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자라야 했다. 또한 그 고난과 더불어 생명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예하는 인간에게 고난이 없다면 어떤 발전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인간의 진정한 능력이란 그렇게 커져간다는 것을 예하는 잘 알았다. 이 내용을 보면 예하가 찾던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인가요? 세르맥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예하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대상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융국이라는 대국에서 네. 이제 무역 이제 각국의 그 대상단을 이끌고 무역을 하는 대상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뭡니까 종합상사 회장이라고 볼까요? 그런 네네. 사람이죠. 네. 그런데 세르맥이라는 주인공이 네. 자기 부족이 동쪽에서 아주 조그만 부족의 족장으로 있다가 네. 이웃 부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본인은 죽을 뻔했지만은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약 중앙아시아 정도쯤으로 와서 네네. 동쪽 끝에 살던 사람이 중앙아시아쯤으로 와서 거기에 대국으로 있는 융국에 들어가서 이 예하 상단의 그 예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예하가 세르맥을 보고 네. 지금 자기가 젊었을 적에 그 상당히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상단을 만들게 된 것처럼 네. 이 세르맥도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지금 표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르맥이 단순히 어떤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이 세르맥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 소설이 대화 소설이 된 이유가 네. 그 세르맥이라는 한 인물이 네. 그 미개 지역의 어떤 다시 말해서 문명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네. 이 세상 동쪽 끝에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네. 자기가 멸망을 당하면서 부족이 멸망당하면서 자기는 서쪽으로 대국으로 가서 거기서 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상인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나라의 그 정치적 격변에 휘말리게 되고 거기에서 왕이 죽으면서 태자라는 사람이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린 태자가 좀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는데 아직 20살이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 어린 태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지켜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태자를 도와서 태자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대국의 융국의 재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네요. 개국 공신이라기보다는 그 왕위를 태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원래는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는데 정적들에게 네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막 저 또한 그 대초원에서 막 세르맥과 같이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고 싶어요. 작가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신청곡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여기는 영화 음악이라고 영화 음악 이제 맞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닥터 집하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영화인데 그 OST를 신청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나라의 테마라고 그러죠. 아, 네. 왈스곡이죠.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신청곡 영화 닥터 지바고의 OST 중에 나라의 테마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둔덕 하나 찾을 수 없는, 밤이면 얼어붙은 바람에 불끝이 누렇게 시들고 아침이면 태양빛이 지평선의 끝에서 끝까지 일순간에 휘달리는,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지 모를 DNA 속에 남아있는 시원의 풍경. 그곳에서 우리는 말을 내달리고 피를 뒤집어쓰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을 것이고, 움막 안에서 손을 맞잡고 여럿이 머리를 맞대 규례와 제도를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족장 세르맥은 드넓은 초원과 황량한 사막, 험준한 고원을 배경으로 야만과 운명이 혼재한 어두운 시절을 살아간 뜨거운 인간 군상을 그린 환상 문학이다.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가상의 시공간 위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다른 박질을 친다. 시원의 공간에서 부끄러움도 스스러움도 없이 타고난 본성에 충실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다 쓰러져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그 욕망의 날줄들 사이를 세르맥이라는 시줄이 오가며 거대한 하나의 천으로 이야기를 자아낸다. 인류의 발전사, 야만과 문명의 대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규약과 제도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족장 세르맥의 무대는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기 전 그래야만 하는 것이 없고 내가 곧 정의가 되는 무법의 공간이다. 그래서 그곳은 모든 것이 긍정되는 압도적인 자유로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도가 없는 사륙과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애쓰는 세르맥의 모습은 야망을 극복하고 문명을 일구려 애써온 인류의 이야기로 치환되어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인류를 실어 나른 두 개의 바람, 본능과 이성으로 환원되는 야만과 문명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초원엔 수없이 바람이 불어온다. 슬픔의 탄식과 희망의 함성을 담고 바람은 먼 미래까지 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바람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서슴없이.
네. 서평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OST 메인 주제곡 들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이제 저희가 서평까지 듣고 나니까 네. 더 막 내용에 대해서 느껴지시죠? 네. 두 개의 바람. 네. 두 개의 바람, 문명과 야망. 야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 책의 이 책의 그 역사적 배경이 네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네. 그때 당시로 지금 배경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철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는 그런 그런 시대를 갖다가 우리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할 때에 네. 한 3,000년 정도 전으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를 갖다가 이 시대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왜냐면 실제로 이 책에서도 철기 기술을 가진 그 기술자를 이 세리맥이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 그 기술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네. 세리맥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죄수는 살인죄로 거기에 들어갔고, 네. 이제 세리맥은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들어갔다가 금방 석방이 되는 바람에, 네네네. 그 기술자 죄수를, 네. 철기 기술자 죄수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나중에 결국은 그 철 기술을 갖다가 이제 결국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저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그래서 결국은 시대 배경이 약 3,000년 전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대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스텝 지역에서는 한쪽은 문명 지역일 수 있었지만 거의 나머지 이제 이 동쪽 부분은 거의 야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과 야만이 네. 교차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든 네, 이렇게 말씀. 문명이 변해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획기적인 네. 시기들이 구석기 이제 석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면서 또 세상이 한번 바뀌고, 그죠? 이제 요즘으로 이제 현세대로 돌아와서 보면 그 전기를 개발하고 또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후가 또 세상에 한 바퀴 또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컴퓨터의 보급이 있고 없고의 사이가 또 야만과 문명, 완전 그 상태의 야만과 문명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죠. 변화되는 거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세대를 넘어서 이제 AI, 그죠? AI가 또 세상을 또 어떻게 또 바뀌는 그 야만과 문명을 가로지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작품이 3,000년 전이지만 세월을 거슬러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학이 또 글이 갖고 있는 힘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문명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게 될 때에, 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철기 기술을 접한 사람들은 전쟁의 도구로만 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철제 무기를 만들면 청동 무기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네. 상당히 그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기로 사용할 생각들만 하고 있을 때에,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맥이라는 주인공은 그것이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무기에만 쓸 것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을 해서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생활 도구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농기구를 만든다, 쟁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은 더 생산성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생활에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세리맥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인물이 그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인 네. 현실에 들어와서 네. 현실에서 나는 어느 쪽에 내가 사람을 알아보고 다음에 어떻게 쓰임이 좋겠다라는 게 이렇게 딱 짚어지는 그런 게 있을까요? 현실의 세리맥 족장으로서의 작가님이라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람 보는 안목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저 정도 이제 세상을 살아본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터득했던 그런 안목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얼마나 그것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 개인의 그 어떤 역량 또는 경험의 상당히 많음과 적음 뭐 이런 거 저런 거와 또 결부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밝은 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족장 세리맥의 이야기를 충분히는 아니지만 잘 들었는데요. 좀 두 번째 작품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썼습니다. 써서 완성을 그러니까 했죠. 이제 출판 준비 중이시라고. 출판을 했잖아요. 준비 중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작품도 저희들한테 맛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네. 인과율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인과율. 인과율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은 이제 원인이 있으면 네. 결과가 있다. 네네. 그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못 끼친다. 네. 끼치지 못한다 하는 선형 인과율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니까. 네. 그런데 실제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죠. 그게 뭐냐면은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지만 네. 결과도 원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밝혀졌느냐? 양자역학을 통해서 밝혀졌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양자역학 이전에 네. 원래 불교의 연기설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연기법에 의해서 한 설파를 해오셨던 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배경을 해서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이 살던 이제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새로 들어오신 아버지의 부인이 데리고 들어오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동생이 되는데 그 두 자매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고 아주 애틋한 부부였는데 동시에 돌아가시고 두 자매만 남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역사 교수가 되고 남자가 여동생은 헤어 디자이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알아주는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녀 관계가 되는 거죠. 원래 자매인데. 이복 남매가 물론 이복도 아니고 이제 사실은 피는 안 섞인 사람들이죠. 어머니가 데리고 온 새로 온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이제 딸이 하지만 분명히 자매였지 않습니까? 호적으로 맡겨 있는 하지만 분명히 자매였는데 아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은 둘 다 자기 속으로 그걸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금기사항이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남자가. 환상물인가요? 그렇죠. 아니 환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실제 우리가 아는 현실에서는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환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인 거죠.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실인 건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환상적으로 보일 뿐이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전생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진정으로 어떤 그 남녀 관계로서의 어떤 진실을 자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진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이제 사랑 이야기고 현대물이면서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그렇다고 볼 수가 볼 있죠. 수 있네요. 그렇다고 두 볼 번째 수가 작품도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의 제목도 혹시 살짝 선보여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제목을 제가 이제 가제목으로 지은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제를 졌는데 사실은 그거를 제망차례라는 제목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망차례? 제망차례라는 건 불교 용어예요. 네. 불교 용어인데 제망차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한자 용어인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석천 그러니까 전 우주에 네. 불교에서는 우주를 제석천이라고 그럽니다. 전 우주의 모든 인연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그물처럼 얽혀 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만들어지지만 결과 역시도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이 인연의 선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해서 제망차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망차례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 이제 제목을 좀 쉽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망설여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망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은 이제 어떤 인연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다. 모든 생명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은 건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그 김혜자 여사님이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죽어서 천국으로 가서 또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 현 시대에 만났던 사람들과 그 인연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좀 스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스쳤어요. 그러면 저와 작가님은 어떤 연기술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걸까? 순간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르는데 원래 그 부처님 부처의 가르침에도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꾸 부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그러죠. 빌공자 공사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변화될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연에 의해서 변화될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의 개체적 성질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우리 독자들한테 나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글쎄요,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였고, 독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민한 작가,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노력하는 이야기꾼. 그렇죠. 청생 이야기꾼이시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쯤 그게 자판 깔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이제 저희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하실 말씀 반도 못 하셨죠? 충분히 하긴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두 번째 책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때 또 한 번만 나오실 거죠?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우광환입니다만은 앞으로 제 책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같이 읽어 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제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물론 그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작가의 책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작가인 제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지 읽으시고 질타해 주실 부분을 좀 만들어서 질타를 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중이시고요. 이제 우리 작가님, 함께 해주신 작가님 우광환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세이 산책에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한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삶에도 문학의 빛 한 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영혼이며 삶의 길잡이,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영화 파인딩 네버랜드의 피아노 테마곡을 들으며 이야기의 여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최영숙, 그리고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